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오늘 나스닥이 2%대 하락을 보여주면서 테슬라도 5%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220불대까지 내려온 테슬라예요.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시나 내일 있을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죠. 아무래도 내일 한국 시간 새벽 5시경에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어닝콜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가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는 최대 고비가 될 것 같은데 1분기 실적 발표에 관련된 프리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2.55%나 빠지면서 15,000선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최근 달러 가격이 142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한때 1490원대까지 올랐었는데 달러 가치가 좀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증시에서 돈을 빼서 다른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달러 가치 급락 배경에는 아무래도 하반기에 있을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점도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급진적인 이 관세 행보에 따라서 이에 대한 우려감에 미국 시장을 피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겠죠. 관세에 따라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CPI 지수도 낮게 나왔고, 이 CPI 지수가 낮게 나온 배경에는 이 낮아진 유가가 큰 몫을 하고 있죠.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라서 지금 인플레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 지금 발생을 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 연준을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없으면 경제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단행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파월은 계속해서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자 트럼프가 파월은 미스터 투 레이트다. 항상 늦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나머지 트럼프는 파월을 지속해서 해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역시 파월 해임 관련해서 지속 트럼프와 그 팀은 검토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파월 연주부장은 독립적인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트럼프의 움직임이 미국 금융시장과 달러에 대한 신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점도 오늘 달러 하락과 나스닥 급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하락한 장이었고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유독 많이 하락을 했어요. 아무래도 베타 값이 큰 종목들이니까 더 많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4월달 이 7, 8, 9에 큰 반등이 있었죠. 자, 그 이 큰 반등의 거의 중간까지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15,000선은 지켜내는 모습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6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어지는 만큼 6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트럼프와 중국 간의 뭐 관세 전쟁이라든지 관세와 관련된 사항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헤드라인을 많이 장식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부터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계속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등락폭이 좀 어느 정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금주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투자에 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6월까지 잘 버텨낼 수만 있다라고 하면요. 6월부터 많으면 4차례까지도 연속해서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나스닥 분기봉 차트를 보면요. 여기 보이시는 하나의 캔들이 3개월 중 한 개 분기를 뜻합니다. 2013년도부터의 차트가 그려져 있는데 굉장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대부분 한 개 분기 정도, 즉 3개월 정도 조정이 있으면 그 다음 분기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도 만들어주면서 반등을 보여주었던 나스닥이었어요. 자, 현재는 1분기부터 2분기까지 지금 연속해서 음봉이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4월달 현재 주가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죠. 다만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빠르면 6월달부터도 반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2022년에는 1년 동안 주구장창 이렇게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미 연준의 급속한 금리 상승 기간이었죠. 뭐 빅스텝이라든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상상도 못할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때 1년 동안 뭐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분기 캔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주가가 반등을 한번 했었어요. 7월과 8월 달에 큰 반등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1년 내내 내리 빠질 때도 반등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6월과 9월 사이에 그래도 금리 인하가 두세 차례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의 뇌피셜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점은 이렇게 어려운 2022년 금리 상승 구간에도 뭐 추락하는 것도 날개가 있다라는 듯이 반등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 올해 이런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테슬라는 금일 시장의 하락과 함께 같이 하락했습니다. 5.75%가 빠진 227.5불이에요. 일단 내일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210에서 220불대를 지켜냈던 테슬라입니다. 세 차례나 이렇게 3중 바닥을 만들어냈었는데 이 1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220불을 깨고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4중 바닥을 만들어내면서 반등할지가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금일에 5.75%의 급락세가 나온 거는 뭐 세 가지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분기 실적 하락에 대한 역시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도지 활동까지 적혀 있는 거 보니까 1분기 실적 하락이 역시나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 때문인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분기 실적 컨센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여전히 테슬라의 매출과 EPS 컨센을 좀 높게 잡고 있어요. 자, 블룸버그도 살펴보니까 이것보다는 좀 낮았습니다. 매출은 21빌리언, EPS 컨센서스는 0.44불이었어요. 다만 다행인 점은 테슬라 공식 IR 계정에서 알려준 컨센서스는 이것보다 낮았습니다. 매출 컨센서스는 20빌리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인베스팅이나 블룸버그보다는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EPS 컨센서스는 0.38불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건 이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 0이라는 거예요. 잉여 현금 흐름은 분기에 만들어낸 이 현금 흐름,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테슬라가 약 2.5빌리언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건데 자본적 지출 캐펙스가 2.5빌리언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은 0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만큼 이번 1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컨센서스가 좀 낮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 이 컨센서스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를 비트할 가능성은 높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테슬라 주가는 빠질 대로 빠졌고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 이 EPS라든지 매출 하락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영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주가 하락에 또 이분이 큰 일조를 하셨어요. 댄 아이브스가 되겠습니다. 자, 2주 전에 테슬라 목표 주가를 550불에서 315불로 크게 하향 조정을 했죠. 제가 그러면서 이분도 좀 일희일비 하시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의 도지 활동과 정치적 개입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요. 1분기 실적 발표를 이틀 앞둔 일요일에 코드 레드 상황에 처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도지에서 물러나서 테슬라 전임 CEO로 복귀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물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FSD가 글로벌적으로 보급이 되기도 힘들 수 있고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마저 출시가 늦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한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솔직히 1분기 실적은 이 정치적 영향보다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모델 Y 라인 변경 때문이었죠. 실제로 라인 변경이 끝난 중국에서는 3월 달에 신규 모델 Y의 판매량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지금 신규 모델 Y의 주문이 폭주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주문량이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품이 좋으면 정치적 영향은 묻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가가 5%대 떨어진 이유로서 로이터에서도 또 일조를 한 것 같아요. 이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가 또 연기가 될 것 같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3명의 소식통을 인용했다라고요. 항상 2명에서 3명 정도 소식통을 인용을 하죠. 자, 이 저가형 전기차 모델 A 또는 Q, 뭐 2로도 일컬어지는데 현재는 모델 A가 유력할 가능성이 높죠. 자, 이 모델 A가 3분기 출시가 예정되어 있으나 내년 초로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는 그 어떤 발언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가 최근까지 얘기했던 사항은 6월 이내에 이 저가형 모델을 출시한다라는 것이었죠. 자, 이는 확실치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짐이라는 분께서 1분기 어닝콜에 큰 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컴팩트 모델, 즉 저가형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이터에서 말한 거나 이 짐이라는 분이 말한 거나 다 소문에 불과해요. 어쨌든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지 어떤 것이 나올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큰 게 나올 것은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4분기 인도량을 발표했을 때 4분기 어닝콜 바로 올해 1월 29일에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짤막하게 테슬라가 힌트를 주고 있었던 게 자, 회사의 재정적인 사항이나 추후 아웃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하지만 이번 1분기 인도량 발표 때는 좀 멘트가 달랐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될 4월 22일에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는 걸 예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In addition to posting first quarter result. 자, 1분기 실적 결과에 더불어서 테슬라 매니지먼트 will hold a live company update. 자, 컴퍼니 업데이트란 말을 썼습니다. 자, 이 부분과 당연히 다르죠. 자, 뭔가 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사에 중차대한 사항이 발표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 셋 중에 하나 또는 둘일 것 같은데요. 세 개는 이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올해 가장 큰 테슬라 호재 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보택시 시작이 되겠죠. 두 번째는 앞서 보셨던 이 저가형 모델 컴팩트 모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옵티머스가 되겠어요. 플러스 알파로 FSD 라이센싱 공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일반화되고 순수한 AI를 만들었다라는 듯이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서도 왠지 채용할 수 있는 것이 하지 않겠느냐, 채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소문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보는 예상은 바로 로보택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힌트를 주기도 했죠. 옵티머스 뭔가 3세대, 차세대 디자인을 공개하는 듯한 이 티저 이미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앞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도모 아리가또라는 일본어를 여기다가 적어 놓았었어요. 작년 10월 11일, 즉 사이버캡 로보택시 공개 행사 전에도 도모 아리가또라는 용어를 썼는데 다시 한번 이 4월 17일에 도모 아리가또를 쓰면서 사이버캡 즉 로보택시와 관련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어닝콜에는 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중에서 로보택시와 관련된 사항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해 보여요. 자, 바로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 이러한 사이버캡이 나오죠. 사이버캡의 이 상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점이 왜 확실하다고 느끼는 건 이 조 태그마이어라는 분께서 매일 드론을 통해서 기가 텍사스를 관찰하고 있는데 기가 텍사스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캐스팅이 발견이 되었어요. 자, 모델 Y나 사이버 트럭의 바디 캐스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바디 캐스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 주조물을 쌓아놓은 이 렉에 글자가 적혀 있어요. 글자를 확대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RTTX라고 적혀 있어요. 실제로 이 사이버 트럭의 바디에는 CTTX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은 사이버 트럭 텍사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RTTX는 무슨 뜻일까요? 네, 바로 로보택시 텍사스가 되겠습니다. 소요 메리님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CTTX는 사이버트럭 텍사스고 RTTX는 로보택시 텍사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실제로 여기 보이는 이 주조물을 확대를 해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습을 한 번 더 유출을 해보면 옛날 AI 데이 때인가요? 테슬라가 차세대 차량은 이 언박스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산을 하겠다라고 했죠. 새로운 생산 기법, 생산 라인을 도입한다라고 했는데 자, 거기에 보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비어클에서 하나의 주조물이 나오는데 이것과 이것이 거의 모양이 흡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로보택시는 이 차세대 생산 방식, 즉 넥스트 제너레이션 비어클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주조물은 확실히 로보택시 텍사스의 주조물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조물이 이렇게 지금 많이 생산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재밌는 점은 이 캐스팅을 이 주조물을 이 사이버캡 리어 바디에 넣어보면 딱 모양이 딱 맞습니다. 딱 사이즈가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미 많이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번 어닝콜에 나올 가장 큰 업데이트 사항은 역시나
이 로보택시가 되겠습니다. 6월달부터 로보택시 사업은 텍사스 오스틴부터 시작될 것이 거의 확실시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2달 전에 테슬라 엔지니어링 부사장이죠. 라스 모라비가 인터뷰상에서 사이버캡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은 올 여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벌써 시작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로보택시가 좀 빨라지는 것 같고요. 자, 일론 머스크도 또 하나의 힌트를 주었었어요. 홀마스 카달로그님이 테슬라 모델 Y 다음 모델은 이 사이버캡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역시나 true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이버캡이 생각보다 빨라지는구나. 6월달부터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모델 Y뿐만 아니라 이 사이버캡도 사업이 같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니면은 이 로이터에서 얘기한 사항이 진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빈수레가 요란하다. 일론 머스크가 FSD라든지 로보택시와 관련된 발언을 굉장히 많이 늘렸었는데요. 월가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할 만한 이 저가형 모델이 출시가 좀 늦어지면서 이 로보택시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일론 머스크는 4월 8일에 돈 패닉을 올렸었어요. 돈 패닉이라는 단어를 올렸을 때 그 해는 어김없이 테슬라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자, 물론 한 차례 크게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는 이렇게 나올 실적 수치보다도요. 역시나 이 3개 또는 4개 중에 강력한 호재가 실현이 될지 안 될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가형 모델이 로이터의 얘기처럼 늦어지고 로보택시는 생각보다 빨라진다라고 하면은 이를 월가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여길지 저 역시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뭐 주가는 크게 오르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뭐 10%대 플러스 마이너스 10%대의 변동성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시기 바라겠고요. 중요한 점은 6월달 로보택시 시작은 거의 확실시해 보인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월달부터는 금리 인하도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6월과 9월 사이에는 그래도 테슬라 주가에 의미 있는 반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어의 내피셜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 건데요. 자, 길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내년 말이 되면, 그러니까 2026년 말이 되면은 이 스타쉽의 옵티머스를 태우고 화성으로 출발한다라고 했어요. 물론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발언은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1, 2년 정도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꼭 일을 해낸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는 충분히 이러한 상황 우리가 목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트라운TV와 함께 최소 5년 동안은 장기 투자 잘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